여러분, 게임 이러면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이었어. 최강. 그게 아케이드 게임이든 모바일 게임이든 할 것 없이 말입니다. 한때는 일본이 게임을 잘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일본이 최강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순발력이나 또 탁월한 어떤 창작력,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세계 최강 게임으로 군림을 해왔죠. 그런데 이 세계 최강 게임 산업이 말입니다, 이 사드 보복을 계기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드 보복 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다 철수했어요. 예. 그러면서 말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대한민국으로 진출했어요. 그때. 야, 이런 걸 보면 상호주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호주의. 나라가 작지만 저는 상호주의가 그 어떤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지만 강하다는 게 있잖아요. 예. 굴종적이고, 예,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은요, 그걸로 끝이거든요. 작은데도, 예, 빳바닥에 서서 할 수 있는 말은 할 수 있는, 예, 그런 민족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사드 보복 이후로 우리는, 중국은 우리 게임을 막는데 우리는 중국 게임 회사들을 안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야말로 침공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업체들이 한국 시장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요, 여러분, 지금 K게임이 붕괴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험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중국 게임이 국내 시장 점유율이 23.7%까지 늘었습니다. 23.7%. 중국 게임 허접하다? 허접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게임, 예, 게임보다는요, 개발비만 하더라도 10배 이상이 들어가고요. 기간만 하더라도, 예, 기간, 인력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거죠. 우리 게임 회사들하고 보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이제는요. 보세요. 한국이 국내 시장 게임에서 33.3%밖에 장악을 못하고 있어요. 중국이 23.7%로 늘었고요. 일본이 8.6%, 미국이 6.8%, 기타가 27.6%예요. 대한민국 시장에서 대한민국 K게임이 고전하고 있는 모양새 아닌가요? 고전하고 있는 모양새. 이것은요, 어째 보면 K게임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이요. 지금은 더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규 모바일 게임 국내 매출 탑10 진입한 게임 수예요. 2021년 8월에 16개였습니다. 16개. 매출이 탑10에 진입한 게 말입니다. 여러분, 매출이 탑10에 진입한다 이러면 게임은요, 하루에도 막 1억, 2억씩 법니다. 엄청나게 벌어요. 하루에도 1억, 2억씩 법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 지금 중국 게임 비중 보세요. 예. 16개가 탑10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중국 게임이 몇 개냐? 7개입니다. 7개. 44%예요. 2019년까지만 해도 5개밖에 안 됐고요. 2020년에 6개인데 2021년 8월에는 이제 7개가 됐습니다.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중국 게임이. 지금 44%면 결국 한국 시장에서 절반가량이 중국산이라는 거잖아요. 중국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대한민국 시장이 게임 시장 치고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도요, 대한민국 시장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게임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장에서 말입니다. 한 게임 시장이 한 10조 정도 될 겁니다. 10조. 그러면 중국이 7개 정도 된다 그러면 얼마나 싹쓸이 할까요? 그야말로 끌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돈을 썰어간다. 이런 말을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버는 돈은 중국으로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중국으로.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올해 들어서 더 심각한 양상으로까지 이게 전개가 되느냐. 100% 정책 실패입니다. 100%. 실제 게임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소득 주도 성장이 망쳤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엄청 올려놨습니다. 엄청 올려놨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7년에 6,470원이었던 것이 지금 내년에 가면 9,000이 앞에 완전히 털립니다. 9,160원이에요. 최저임금이 폭등을 했으니 개발비는 천정부지로 들어가겠죠. 천정부지로.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중국 시장마저도 상호주의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도 못해요. 지금 현재는 중국은 시진핑이 뭐라 그랬습니까? 게임은 아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의 아편이다 이야기하면서 게임 산업 자체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 한국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편한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고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시장조차도 크네요. 10조나 되니까. 시장조차도 크니까 이거 여기서 제대로 해보자. 그러면서 파상 공세를 하는 겁니다. 파상 공세를. 업계가 한두 개가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떼거지로 넘어온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해 전술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대로 계속 가면요. 결국 우리나라 게임업체는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실제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0.01%라고 합니다. 0.01%. 게임이 엄청나게 많이 출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작년에 신고한 신규 모바일 게임 수가 29만 1827개예요. 28개. 29만이에요. 올해만 하더라도 17만 개가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중에 성공하는 것은 앞서 보신 대로 겨우 몇 개입니까? 겨우 16개예요. 겨우 16개. 물론 이게 한번 대박만 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죠. 하루에 뭐 1억씩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카오 게임즈 오딘 있잖아요. 오딘. 오딘 같은 경우는요. 19일 만에 19일입니다. 19일. 19일 만에 1,000억을 찍었습니다. 하루에 52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한번 뜨면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뜨게끔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0.01% 정도밖에 안 되니 이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는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그만큼 어려워지는 그런 양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성공하기가 어려우면 이게 사람도 많이 투입해야 되고요. 또 시간도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시간도. 그런데 주 52시간제의 발목에 묶였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10%의 천재가 90%를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 더 확장을 하면 20%의 천재가 80%를 먹여 살린다는 이건희 회장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천재들이 좀 더 일하게 하고 그들이 파괴적인 그러면서도 혁신적인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제가 발목을 잡아서 결국 게임들은 어떻게 돼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 돼.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서 안 돼. 결국은요.
중국 시장에 다 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중국 시장이 이렇게 계속 공습이 시작이 되면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K게임은 이제 세계 최강이 아니라 중국에 무릎을 꿇고 마는 자칫 잘못하면 중국 게임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기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과연 대한민국은 기업을 위한 정책을 얼마나 펴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